안녕하세요. 제약기술재단 사무국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희 기술재단도 2월 초부터 모든 세미나를 공식적으로 중단하였고, 현재 가동 중인 온라인 시스템을 추가하여 작업하는 것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회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재단과도 조금 특별한 관련이 있는 회원사 소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개드릴 회사는 최근 대표이사 변경과 간암 임상 이상 재개 등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항암제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SBP 제약입니다. 소개 자료 배경이 굉장히 열정적인데요. 탁신 리무벌 테크놀러지라는 문구가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BP 제약은 천연물 항암제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천연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독소 성분이 완전하게 제거되기가 어렵고 또 제품 표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바로 독소 제거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처리하며 품질 표준화를 구현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천연물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치료 효능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단하기도 하며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회사인데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제약회사가 확실한 듯 합니다. 이 제약회사가 최근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대표이사 변경이라고 합니다. 전임 대표께서 건강 악화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표하셨고, SBP는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약기술재단 이사장과 주식회사 알로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전만수 대표가 선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GMP 아카데미와 GMP 협회의 대표도 같이 역임하고 있다는 전만수 대표는 국내 제약 분야에서 교육사업과 제약사 설립 자문 사업으로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를 이렇게 많이 하면 하루에 몇 시간 잠을 자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월급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주식회사 알로드라는 회사를 운영한 지 수년 만에 오창 본사와 연구소를 매입하고 또 2년 만에 완제품 2공장 건축 준공으로 급성장시킨 것도 업계에서는 많이 이야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번 SBP 제약 대표로 선임된 이후 전만수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독소 제거 핵심 기술과 천연물 표준화 기술을 보유하며 항암제 원료를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로 선임된 것에 대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며 또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더디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주식회사 로드에서 구축한 완제품 체계와 GMP 기술을 새롭게 융합해서 조금 늦더라도 확실한 운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본사와 각 사업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SBP 제약과 주식회사 로드의 대표가 동일하여 경영 업무 공간을 통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창에서는 본사 운영과 R&D를 진행하고 공주 제조소는 원료를 주로 생산하는 시설로서 제1공장으로 하며 제천 산업단지에 지난해 11월에 준공된 완제품 공장은 제2공장으로 운영하겠다고 했고요. 2년 전부터 터를 닦고 있는 계룡산업단지 내 부지는 올해 말경 원료 생산 증가를 대비해서 제3공장으로 착공하겠다고 합니다. 제조 시설을 생산량 증가까지 생각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SBP 제약사는 과연 무슨 품목을 보유, 생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연물 R&D 전문기업답게 주력 품목이 확실하고요. 연구 진행 중에 엉뚱하게 얻게 된 파생 품목이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페진비라는 폐암용 흡입제 제품이 있으며 두 번째는 두배라는 고품격 숙취제고요. 이것은 식품인데도 꽤 비싸다고 해서 맘이 안 갑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SB주사제. 아시는 것처럼 임상 이상을 올해 다시 이어서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암진비라는 한약 암치료 약침제. 다음 5번으로는 말기 통증 감소용으로 캡슐제인 위시라는 품목도 있고요. 그리고 6번이 다이어트 제품으로 경지단을 개발 완료하였다네요. 전에는 SB주사에만 주력했는데요. 회사가 몇 년 잠잠하더니 그 사이 다양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연구소에서 주력 제품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연구하다가 파생 품목인 숙취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주량이 2배가 가능한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 품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인 페진비는 흡입기구인 레블라이저를 이용하는 흡입 액제이고요. 한약으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조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탕전실에서 조제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의 기술 이전, 공동조제 등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폐렴과 폐암의 효과가 좋아서 주력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다네요. 다음 두 번째 품목인 두배입니다. SBP 제약의 핵심 기술이 항암의약품에만 있지 않고 식품에도 있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천연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에 관심과 재미를 두는 이유는 생산 계획에 없던 파생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원료 독소제거 개발 연구 제품 중에서 위염의 효과가 탁월한 식품이 있었는데요. 개발자들이 위 보호를 위해 스스로 복용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회식이 있었고 그날도 이 품목을 복용한 연구자가 그날 마신 음주량이 평소의 2배가 되었고 다음 날 편안함도 2배였다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2배라는 어이없는 마케팅을 한답니다. 원래는 전후에 복용하면 좋은데 음주 전에는 취함이 덜해서 술값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지 연구자들이 자주 애용하다가 제품으로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원료가 조금 고급져서 비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개할 품목은 많이 유명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70% 이상의 적응증을 보이는 항암주사제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임상 이상 진행 중에 있어서 전문 시아로 재계약을 준비하는데요. 간암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품목인데요. 가짜 뉴스로 많이 힘들게 만든 제품이기도 하답니다. 이 품목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다음은 암진비라는 약침입니다. 이 품목도 페진비처럼 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탕전실에서 조제 및 사용이 가능하고요. 중요한 점은 SB주사와 동일한 효능의 천연물 품목으로서 한약으로 즉시 사용되어진다는 점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요. 기대가 큽니다. 다섯 번째는 캡슐로 제조하게 된 통증 감소제가 되겠습니다. 한약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건강기능 식품으로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효과는 매우 좋고요. 특이한 것은 이 제품이 주력이 아닌 파생 품목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는 다이어트 경지에 도달하는 경지단입니다. 아랫배 전용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파생 품목이라고 해도 암 전문 회사에서 만들기는 정체성에 의구심이 드는 품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독소 제거에 방점이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SBP 제약 주력 품목과 파생 품목의 소개였습니다. 정말 몇 년 사이 많이들 바쁘셨겠어요. 이번 그림은 앞으로 5년간 예상되는 SBP 제약의 연간 제품 매출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인력 구조에 요약된 설명입니다. SBP 제약과 로드의 매출에 대한 전략이 같이 잡혀 있는 듯 하고요. 다섯 번째 줄 제조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SBP 제조에서 2020년은 약 20억, 2023년 급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화면에서 설명된 품목의 판매와 수출에 대한 기대치로 예상됩니다.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에서 강한 자신감이 표출되어 있어서
매출에 대한 목표치가 3년 이내 정상궤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 또한 6년 이내 100명으로 예상된 구조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이 화면은 SBP 제약의 신임 대표께서 2030년까지 국내 제약사 20위를 목표로 해서 제안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즉, 2030년에 매출 2천억을 목표하고 있고, 이는 올해부터 즉시 본격화될 항암 약침제 판매와 후반부 의약품의 임상 이상 진행, 그리고 2021년 주사제 품목 허가 등으로 가시화된 방향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연계 구상 전략으로 동반 매출 증대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SBP 제약은 해외 지사 설립에 대해서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9개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답니다. 이것은 신임 대표가 회사 별도의 이사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제약기술재단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재단이 추진 중인 해외 지부 설립과 같이 병행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업무 분야별로도 융합 기술이 탁월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시작하는 올해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이라고 하고요. 21년에는 미국, 카자흐스탄, 그리고 라오스에 설립한답니다. 그리고 22년 일본, 브라질, 이스라엘 순서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사 설립과 지사장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특히 재단의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로컬 사무소 운영 계획으로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주주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회사 가치 창출 부분입니다. 특히 SBP 제약이 장외 거래 종목으로 되어 있어 일부 주주분들께서 직접 거래를 하고 계시고 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신임 대표께서 인사말에서 크게 강조한 부분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품목은 대부분이 연구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회사 임직원의 모든 관점과 말초신경 부분까지 매출의 극대화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기에는 주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보답이며 회사 가치의 창출이라고 강조하였답니다. 그동안 연구개발 회사로의 모습으로 운영했는데요. 이제는 운영하던 방향성에 큰 변화가 보여지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차트에서 확인된 바도 추후 3년간 품목 매출에 주력하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고, 특히 간암 임상 이상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주식회사 SBP 제약은 더 이상의 항암 연구개발 회사가 아닌 항암제 제조 공급 제약사로 착실하게 전환된 것을 보았으며 미래 전략과 목표가 확고한 회사로 다져진 것을 알게 되었네요. 특별히 사내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실제적 유효성도 없는 제품으로 회사의 가치를 주식 그래프 관리에만 몰두하는 몇몇 회사들과 같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우리 회사는 실질적인 효능을 가진 보유 품목의 매출과 영업실적, 그리고 암 환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기반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참 좋은 회사의 방향과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주식회사 SBP 제약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재단 사무국도 PT 내용을 보면서 SBP 제약의 미래 가치가 충분하며 회사의 힘찬 역동성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발표 자료처럼 주식회사 SBP 제약의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다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제약기술재단 사무국에서 회원사 SBP 제약에 대한 소개 시간이었고요. 오늘 자료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SBP 경영전략실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